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러진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또 8회 지방선거 개입 등등등 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2022년 6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해요. 이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범으로 보는 이유, 지금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는 혐의는 아시다시피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단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공천 개입은 일단 특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유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통화 녹취록에도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상현이에게 전화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르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도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하나의 관점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까지는 아직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지금으로서는 정황이라고 할지라도 소명이 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물증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물증들을 아마 분석을 해서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가 관련되거나 개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어제 당대표가 됐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압수수색의 시점을 두고 이준석 의원이 항변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느냐하고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네.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난 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 입장에서는 사건 관계된 인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특검도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8일에는 이미 그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절차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7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석짜리 소수야당이고,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실제로는 이준석 후보 한 명만 출마해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야당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마치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때 시점이 더 좀 미묘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기간 중에 또 이준석 의원은 20일에 출국해서 26일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 기간 중에는 압수수색을 하면은 본인도 참여를 못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기도 어려웠겠죠. 그런 사정을 종합해서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업무방해 혐의는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관위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업무방해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단에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후보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형식 논리를 가지고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과거 삼김 시절에는 공관위도 없고 총재가 그냥 다 후보를 낙점했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없고 괜찮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의 적용 측면에서는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손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비슷하세요? 다만 네. 특검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포섭을 하기 위한 요건도 당연히 알고 있고 법리 구성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는 기록 속에는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연루된 정황들이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물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증이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증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복원한다면 또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 나눴던 대화라든지 당시 그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원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입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나갈지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어제는 2022년 6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윤 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그거는 이제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줄게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 진술들이 이제 더욱 공천 개입 의혹을 향해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 윤 전 대통령 그 소환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수사도 다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내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지금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장기간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좀 시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육성 녹취가 앞서서 공개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고 그때 상현이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시의 공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논란이 됐었고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집요하게 특검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이 어느 정도 그날에 사건의 구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상현 의원은 그 전화를 받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관위에 전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천 개입을 시도하는 부분으로 읽힌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일단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알려줬고 또 하나가 장제원이 김영선 관련 전화를 했다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각 퍼즐을 맞추는 데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느 정도 공천 개입 의혹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에서도 향후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을 적에 고인의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 법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점점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을 때 그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과 그것이 아니고 정당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층의 의견 교환이 있는 것, 이 둘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수사 결과와 결론을 내놓을 때 그 두 가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검찰 수사를 받은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겁니까? 일단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추측성 예단이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이분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 평택시장인 정장선 민주당 후보에게 약 4% 차이로 낙선을 했죠. 그런데 그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2014년부터 18년까지 평택시장을 지냈던 공재광 후보죠. 그리고 이 공재광 후보를 컷오프시키고 최 전 도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으로부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되게 된 경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네. 작년 10월에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의 기자를 만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장을 했던 공재광이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날리고 최호라는 경선 5등하는 사람에게 줬었다. 평택하고 포항이 개입이 제일 컸다라고 하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이준석 의원의 이 고인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압수수색을 받느라 경황이 상당히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런 것을 통감하는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